내가 만약에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지원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부가 신천지 교인 9천여 명을 자가격리까지 시키기로 했으니까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도 이들한테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인사하는 거 보면 뭐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참 무사히 잘 지내시라고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게 코로나19 사태가 진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 부디 좀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 고비 좀 건강히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태가 확산되고 또 아기가 있다 보니까 집에 어딜 나가질 않고 있거든요. 누구랑 접촉하는 것도 괜히 신경 쓰이고 이렇게 걱정하는 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진자가 늘고 또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격리시킬 병원, 병동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꽉 차고 있는 거죠. 하다 보니 걱정에 걱정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진부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자각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생활수칙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손 잘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는 거야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기침하실 때 옷소매로 가리는 거 이것도 요즘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안 지키는 게 내가 뭐 열이 있달지 아니면 기침이 있고 아니면 뭐 목이 아플 때 병원으로 먼저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유증상이 판단이 된다 아니면 유증상이 의심된다 싶으시면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1339로 먼저 전화를 하시고 나서 관할 보건소로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나는 코로나19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셔도 뭐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중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없죠. 그런데 혹시라도 중국 여행을 갔다 오거나 혹은 다른 해외 국가를 여행하고 온 뒤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이건 역시 1339로 꼭 신고를 하시고 관할 보건소에서 조치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통보를 받아서 내가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능동적 자가격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언제 여행을 다녀왔달지 아니면 좀 발열 증상이 있어서 괜히 더 심각해지거나 만약에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 있는데 잠복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퍼뜨리고 싶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가격리 했을 때 행동 요령들, 그리고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동거인들이 지켜야 될 생활 수칙도 있거든요.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자가격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격리 장소 외에는 외출을 금지하셔야 되고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는 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다만 혼자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도 환기는 꾸준하게 그리고 자주자주 시켜줘야 된다고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같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가족이나 동거인의 생활 수칙도 있는데요.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하고 접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접촉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은 거리를 둬야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가 소위 좀 망각할 수 있는 뭐 테이블 위나 문 손잡이 아니면 키보드, 침대나 침대 옆 테이블, 여러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은 좀 자주 닦아주고 접촉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이런 동거인들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자가격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드는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될 경우에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쉬는 만큼 돈을 못 벌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거고, 회사원 같은 경우에도 격리 기간 동안에 유급휴가를 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대기업, 일부 대기업들은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겠지만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급휴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러다 보면 역시 직장인들도 한 달 소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경제적으로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내가 치료를 받는달지 입원을 해서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 치료 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고요. 이 외에 내가 만약에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자가격리 대상자에 한해서도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뭐 지급 액수가 가장 궁금하실 테니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격리 기간 14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 인원별로 지원금은 1인 가구가 45만 4,900원, 2인 가구가 77만 4,700원, 3인 가구가 100만 2,400원,
4인 가구가 123만 원, 5인 가구는 145만 7,500원의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했다라는 조건 하에 이만큼의 지원금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14일 미만으로 격리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일할 계산돼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 10일 동안 격리가 됐다, 그러면 100만 2,400원에 14분의 10인 71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지원금은 지난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오해하지 말고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은, 스스로 뭔가 약간의 이상을 느껴서 능동적으로 내가 집에서 그냥 쉬거나 누구 만나지 않을래 라면서 자가격리 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똑같이 격리 해제 통지서를 받은 날짜까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 가족 전체가 격리된다 하더라도 이 생활비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나온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에서 유급휴가 얘기 잠깐 꺼내서 말인데, 유급휴가를 받고 싶어도, 그러니까 모두 마음이 유급휴가를 받고 싶겠죠. 그런데 좀 회사에 눈치 보이기도 하고 회사 사정도 안 좋아서 그렇게 못 해주는 회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국가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 지원 금액 규모 같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 1급을 따져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1일 상환액이 최대 13만 원입니다. 이만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사업자가 자가격리를 시행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따른 휴가 수당을 지급하고요. 차후에 정부가 이 비용을 고용주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이죠. 때문에 혹시 사업주가 이걸 모르거나 안 그러면 유급휴가에 대한 눈치가 보이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서도 참고해야 될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생활비 지원금하고 유급휴가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원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쯤에서 뭔가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급격하게 확산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들도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최대 포인트이자 또 회자가 많이 되는 게 바로 신천지잖아요. 사실 거의 다 잡혀가면서 확진자도 뭐 이렇게 정체 상태에 있었다가 갑자기 신천지가 나타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도 지금 늘고 있죠. 확진자가 한 30명이었던 게 갑자기 800명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확진 판정을 받은 대다수가 신천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도 교주인 이만희의 형이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서 또 신천지 수뇌부들이 여기를 다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뇌부들이 또 가서 울마오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다 감염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그 신천지에서 입장문 낸 거 혹시 보셨나요? 여기서 주요 골자는 우리가 최대 피해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최초의 코로나19가 어떻게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후에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모임은 계속 갖고 방역 작업은 협조 안 하고 추적 관리하려고 했더니 뭐 연락을 일부러 안 받는달지 아니면 주소지를 뭐 일부러 좀 누락해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집단 내에서 감염자가 제일 많이 발생했으니까 뭐 최대 피해자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치면 신천지 때문에 지금 제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 최대 피해자는 신천지 교인들이 아니라 이 교인들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감염을 당하고 있는 그 외 국민들이 아닐까 싶고요. 이렇게 치면 신천지는 최대 피해자인 게 아니라 최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신천지에 대한 공분이,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정부 방침 자체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도 이들한테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신천지 대구 지역 교인 9천여 명을 자가격리까지 시키기로 했으니까 이에 따른 정부의 생활비 지원만 최대 1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검사비, 치료비,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그 사람이 자가격리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빼고, 이것만 빼고 생활지원비만 100억 원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치료비랑 말씀드린 입원비까지 합치면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겠죠. 코로나19 입원비나 치료비가 특별히 더 비싸다고 하니까 아마 돈은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물론 모두가 건강하게 회복을 해야 되고, 다 그들도 어린나라 국민이니까, 그리고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지원비가 가는 거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뭔가 마음적으로는 좀 짜증이 난다, 이런 거예요.
진짜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이라도 좀 잡히면 좋겠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신천지 교인 그 조사 대상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만 명 지금 넘어선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협조를 잘해가지고 폐쇄적으로 거기도 조치를 좀 잘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 말로는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 연락이 안 되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찰까지 지금 동원이 돼서 조사로 다닌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따른 정부의 지원비도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물론 이걸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좀 빨리 잡혀서 모두가 좀 건강하게 생활하고 좀 밖에도 자유롭게 나가고 경제 생활도 좀 자유롭게 그리고 안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뭔가 지원비가 이렇게 더 나가야 할 거고 그리고 이 지원비가 신천지한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생활 지원비 얼마나 나온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또 이번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신천지와 관련된 생각이 들어서 막판에는 좀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으로서는 본인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은 스스로가 지켜야 될 때입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손도 자주 씻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